꿈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어느덧 1년. 하루 24시간 수중 생물을 돌보는 은덕이 아쿠아리스트 1년차입니다. 며칠 후면 아쿠아리스트로서 첫 시험 무대인 다이버쇼를 앞두고 있죠. 1년차가 됐을 때 단독으로 다이버 쇼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제가 조금 있으면은 데뷔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막 긴장도 되기도 하고 실수 없이 잘 하고 싶습니다. 일본 최고의 수족관에서 최고의 아쿠아리스트를 꿈꾸는 한국 청년의 다이버쇼 도전기. 세계 최대 어류인 고래상어와 함께 유영하는 은덕이의 생애 첫 단독 다이버쇼가 지금 펼쳐집니다. 아시아의 하와이라 불리는 일본의 오키나와는 16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오키나와 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오키나와엔 아이들을 위한 놀이동산인 해양박 공원이 있는데요. 4살배기 아이의 지능을 가졌다는 돌고래쇼는 연중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바로 이곳에 일본 최고의 수족관이 있습니다. 몸길이 8m가 넘는 고래상어와 5m가 넘는 쥐가오리가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아쿠아리스트의 조련으로 먹이를 먹는 고래상어. 서 있는 모습으로 먹이를 먹는 고래상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수조 안에서 고래상어를 사육할 수 있는 기술은 수십 년간 이어진 수족관만의 세계 최고의 기술인데요. 이곳에 입사 1년차 아쿠아리스트 한국 청년 변은덕이 있습니다. 무급 인턴 생활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입사한 지 올해로 1년. 입사 때 받은 잠수복은 은덕이의 봄을 이룬대요. 잠수복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 자긍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BYON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성 BYON 아니다, BYUN이다 하니까 변이 아니라 그냥 뷰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 영어 발음이 다르니까 변이라고 부릅니다. 네, 면상입니다. 입사 2달이 지난 후에야 잠수복을 입고 수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은덕이. 요즘은 하루도 빠짐없이 수조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중요한 리허설이 있는 날이죠. 지금부터 다이버 쇼가 있거든요. 다이버 쇼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중 생물을 찍는 다이버 쇼인데 지금부터 이제 물에 들어가서 수조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다이버 쇼를 전에도 했었나요? 연습은 지금 해왔고요. 다이버 쇼에 이제 곧 데뷔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지금 연습을 하러 저는 들어갑니다. 입사를 하고 1년이 지나면 관람객들 앞에서 수중 생물을 설명하는 다이버 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선 다이버 쇼를 성공해야만 정식 아쿠아리스트로 데뷔할 수가 있습니다. 4分の、ダイバーショーのリハーサルをやりますけれども、もしこのテストで OK じゃなかったら、デビューは延期になりますので、しっかり頑張ってください。 赤ちゃんとお母さんは模様が 다이버 쇼는 해설사와 다이버 둘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この模様ですけど、赤ちゃんもこの模様で生まれてくるんですかってヒントわかります？聞かれたことないですね、今まで。でもこのような模様ですかって聞かれたら、いいえ。はい、違います。生まれたすぐのトラウザメの赤ちゃんは白と黒のシマウマのような模様です。はい。 해설사와 다이버가 수중 생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관람객들에게 수중 생물을 설명하는 쇼인데요. 이 리허설만 통과하면 다이버 쇼 데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관객들이 봤을 때 괜찮은 다이버 쇼였다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진좋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은 안 돼요? 걱정됩니다. 여유가 묻어나는데요.
다이버 쇼를 앞두고 연습은 있었지만 정식 리허설은 처음인 은덕이.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脇締めて。 선배 아쿠아리스트들도 지켜보는 리허설. 7년차 루이 선배가 다이버 보조가 됐습니다. 드디어 수조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수심 8m, 폭 20여 미터의 수조로 들어갑니다. 60cm 수조 벽을 사이에 두고 관람객들과 만나는 다이버쇼. 1년차가 들어왔대. 한국에서 온 비혼상 말하는 거야? 크루시오 수조에 1년차가 리허설을 한대. 아이고, 말 다 했네. 정말, 어디, 잘할 수 있을까? 어딨어? 아이고, 내가 다 떨리네. 나는 못 보겠어. 들어갈래. 드디어 리허설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시아 최대, 일본 최고의 수족관 외국인 1호 아쿠아리스트 대한민국 청년 변은덕입니다. 皆さんマイクテストです。聞こえますか？チェックできないです。7時15分目安に始めたいと思います。 다이버쇼 시간은 15분. 안전을 대비해 수조 안에는 보조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쇼는 다이버가 수조 안에서 카메라로 생물을 촬영하고 해설사와 함께 수중 생물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 쇼인데요. トラフザメの卵のアップからスタートでいいんですか？それでは早速水中にスタンバイしているダイバーを呼んでみましょう。ダイバーさん、私の声が聞こえていますか？はい、聞こえています。さあ皆さん、ダイバーの姿を見ていただいて、早速ダイバーが何かを見つけたようですね。ダイバーさん。はい。これは一体何を映しているんですか？はい、これはサメの卵です。そして先ほどからダイバーさん。 수조 옆 스크린을 통해 관람객들은 다이버가 촬영한 수중 생물을 설명과 함께 볼 수 있는데 수족관의 아쿠아리스트 선배들도 지켜보는 리허설. 수조 밖에서도 은덕이가 촬영하고 설명하는 것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確実に鉄板のやつを3つぐらいにしといてそれをゆっくり喋るっていうのが一番無難かもしれないね。ジンベエマンタグルクマぐらいで。そうだね。で卵とかちょっと面倒くさいの。 순조롭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았는데 ジンベエの目を取っ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今ですか？はい。 이런 고래상어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한국어도 아닌 일본어로 그것도 물속에서 촬영을 하며 생물을 설명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은덕이에게 짧지만 길었던 15분의 리허설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산에서는 진짜 불합격인 것 같습니다. 실망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뭐가 제일 안 됐어요? 이제 다 안 된 것 같아.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찍는 것도 안 되고. 대선배들의 표정도 심각합니다. 과연 선배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あとはちょっとこれを本当は撮ってほしかったのに違うのに行っちゃったっていうのが結構あったんで、それのちょっとなんかそういうのも分かっていただければ結構やりやすいかなと。さっき言った注意するところとか、気をつけて、でしゃべりの方も注意して、やればいいと思います。多分ですけど、外からは聞こえてない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中ではよく聞こえるんですね。なんで結構上手に喋れるようにはなってると思います。最初やってた時よりもよっぽど上手くなってるんで、あともう回数ですよね。発声がどのぐらい外で聞こえてるのかっていうのを後で解説に聞きながら合わせていったら多分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僕は思います。 리허설에 함께했던 선배의 칭찬이 위로가 됐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은덕이. 결국 다이버쇼 데뷔는 5일 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보러 오신 분들이 내일 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또 올 수도 있는데 또 오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의 다이버 쇼에 이제 제가 그 생물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 한 번을 제가 제대로 못 해버리면은 그분은 제대로 된 다이버 쇼를 못 보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신경이 좀 많이 쓰였어요. 아쿠아리스트 은덕이의 일과는 아침 8시부터 시작됩니다. 출근하자마자 스케줄표 체크는 필수죠. 이게 첫 타임에 먹이를 준비하는 스케줄이거든요. 이건 했고 이제부터 이것들을 이건 이제 오늘 담수 수조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버쇼 보조, 수조 관리부터 다이버쇼 보조, 고래상어 먹이주기 등 아쿠아리스트는 수조권에서 수중생물을 사육하고 수조 전시를 기획하는 수중생물 전문가를 말합니다. 아직 1년차 은덕이는 어류팀 사육 담당에서도 말단 직원입니다. 조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주 오징어거든요. 오징어를 지금 좀 옮겨가지고 하려고. 대학에서 해양생명과학을 전공하다 자원생물학과로 편입할 정도로 꿈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은덕이. 은덕이에게 2달 전 첫 후배가 입사했습니다.内臓を取るやん。内臓はこのイカは水槽に入るとさ、これ内臓が溶けて、水自体が濁るから取らなきゃいけないわけ。これ開いて、内臓だけ。 첫 신입 때 선배들에게 배운 것처럼 신입을 살뜰히 가르쳐주는 은덕이. 23 신입도 은덕이를 좋은 선배로 잘 따르겠죠. 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뭐 일본어도 잘 안 되지 좀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래도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방학 때마다 틈틈이 일본으로 가며 꿈을 키웠던 은덕이. 아쿠아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꿈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그때 처음 가게 됐어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제 충격을 먹었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수달한테 먹이 주기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생물들한테 먹이 주는 것도 있고요. 해양 생물들을 관리를 하고 이런 이제 바다와 똑같은 자연 환경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죠. 오후 3시 쿠로시오 수조에 있는 고래상어 먹이 주는 시간입니다. 고래상어는 하루에 2번 먹이를 먹는데요. 덩치 큰 고래상어가 먹는 먹이는 다름 아닌 크릴새우입니다. 냉동된 크릴새우를 해동시킨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쫙 빼서 준비를 하죠. 먹이를 줄 때 던져서 주거든요. 던져서 주는데 물기를 다 안 빼면요 이 덩어리째로 던질 수가 없어요. 다 흩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조의 수질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제 먹이로 고래상어랑 만타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하는 게 이제 힘들어져요. 고래상어 먹이 정량은 조리팀에서만 15년 경력인 나카치 할아버지가 맡고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가장 길게 사육되고 있는 고래상어가 20년이니 나카치 할아버지는 고래상어 먹이만큼은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매일매일 고래상어의 상태에 따라 정해진 양을 기록한 먹이표를 보고 준비합니다. 29万の介入をや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これはなんで今ちょっと調子悪かったんで2、3調整だいぶ前からいやいや1人完了は2日目これまで3分の1だったんで徐々にもう上がっていくそうなんです明日今日ぐらいまで 먹이가 모두 준비됐나 싶었는데 새우에 노란 가루를 뿌리네요. 비타민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파괴된 비타민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거를 주면은 고래상어나 만타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비타민을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하면 무조건 배우는 것이 고래상어와 쥐가오리 먹이 준비인데요. 그만큼 고래상어는 수족관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입니다.
きょん君、そろそろもう大場所、大丈夫？そうですね、頑張ってますが、ちょっと難しいですね。難しい。もっと努力しないと。はい、どうですか、沖縄水族館来て、何本から頑張ってますか？この感じかな。はいはいはい。 입사 때부터 은덕이를 지켜본 할아버지의 칭찬에 힘이 납니다.